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전국 240여 곳의 시 군구 단체장은 소속 공무원과 산하 출자 출연 기관까지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드는 동안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두고 잡음과 비판은 끊이질 않고 대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대구 미술관장 선임에 미술계의 반발이 큰데요. 여러 측근 인사 논란을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봅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올해 2배 가까이 예산이 늘어난 대구의 공공약국 사업 소개합니다. 1월 8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70물류 부근 147km 지점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고 4km 밀리는 모습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동호에서 다부터널 지날 때까지 3km 교통량 점차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연호내거리에서 안심방향 좌회전 차량은 연호내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 반고개내거리에서 두류내거리 양방향은 원활합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북로 효목내거리에서 동대구 나들목 방향 좌회전 차량은 교통량 많은 모습이고 달서로 원대오거리에서 반고개내거리 양방향은 제속도 내며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대구를 비롯해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내외로 내려갔고요. 낮에도 대구의 기온은 5도에 그치며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한파는 조금씩 잦아들겠지만 내일과 모레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5.6도, 습도는 54%입니다. 지금까지 배아현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첫 소식 볼까요? 예,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다른 가족이 살해하는 이른바 간병살인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대구지검은 뇌병변 장애를 가진 40대 아들을 평생 직접 돌보다가 살해한 혐의로 60대 아버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주 금요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7시쯤 아들과 같이 살던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흉기를 이용해서 스스로에게도 중상을 입혔지만 치료를 받고 회복했고 가족들은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예, 한편으론 가족 돌봄이 굴레에 갇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근본적인 처방 대식 사후 약방문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앞서 2년여 전에는 대구 수성구 한 주택에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B씨에게 징역 4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B씨는 2020년 9월부터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던 아버지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듬해 퇴원시킨 뒤 물과 음식 등을 거의 주지 않은 걸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B씨가 월세가 밀리고 도시가스와 인터넷 통신이 끊기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이 알려지면서 탄원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에 관심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돼 왔는데요. 그동안 어떤 노력이 있었고 뭐가 부족했을까요? 예, 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대구에서는 불과 2명만 가족돌봄 청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소년 단체와 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응답자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한 탓에 제대로 발굴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이번 사례처럼 장애인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별로 없다는 점도 개선이 시급한 걸로 지적되는데요. 노인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족 간병을 할 경우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소지자가 가족을 돌보더라도 이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뇌병변 장애인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돌보는데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나 발달지원센터 등에서 꺼리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고 가정에서도 충분한 보살핌을 제공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네, 돌보는데 힘이 어려운 만큼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건데요. 대책을 찾아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장애인 광역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대구시 나들이콜 서비스가 경북 전 지역과 경남 창녕까지 확대됐는데요.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 중 5대를 광역이동 지원용으로 재배치하는 데 그쳤고 실제 이용 역시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걸 이용하려면 전날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예약이 필요하고 이마저 왕복 운행으로만 이용 가능해서 도착지에서 2시간 이내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면서 개선을 요구한 겁니다. 네, 이게 2시간 만에 돌아와야 하는 점은 상당히 아쉬울 수 있겠어요. 이들은 이런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들에겐 일반 대중교통과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와 비슷한 수준의 접근성을 가지고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가 현재 법정 의무 대수에 비해 9% 부족한 점도 지적하면서 도입 대수도 빨리 법적 기준을 충족시켜달라고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대구시청 동인청사와 주차장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현 청사를 시청 동인청사로 이전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구청 부지를 경북대병원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은 경북대병원이 중구 밖 이정론이 계속 나오면서 원도심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병원에 중구청 부지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선 불투명하다입니다. 동인청사와 주차장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500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데요. 이걸 팔아서 시청을 새로 지어야 하는 대구시로서는 공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에 맞춰 땅을 팔 생각입니다. 결국 중구청이 이만한 자산을 투입할 여력이 되느냐가 관건이겠는데요. 일단 중구청은 재정안정화기금 1,170억 원을 갖고 있긴 한데요. 이 각종 여유기금 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돈을 청사 매입에 모두 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또 대구시 입장에서 보더라도 선뜻 매각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그동안 높은 값을 쳐줄 수 있는 공동주택 개발 사업은 사실상 신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 매각 시점이나 대상을 조만간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중구청의 구상이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천시장에서 18년째 떡집을 하고 있는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 때부터 해서 지금 한 60년 좀 넘었고요. 지금도 손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만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방부제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 할머니 때 하시던 그 손맛 그대로로 떡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찾으시는 떡이 대구꿀떡인데요. 대구꿀떡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뭐 서울 분들이나 지방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많이들 찾으시는 떡인데요. 대구꿀떡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먹었던 떡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소스를 따로 만들어요. 좀 더 이렇게 말랑말랑한 기가 더 오래 가고요. 한 드셔보시면 다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다시 찾는 떡이 대구꿀떡이에요. 방천시장이 원래 쌀이 되게 유명한 시장이었거든요.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한 서너 군데가 떡집이 있었는데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떡집이 다 없어지고요. 저는 그래요. 아직도 한 번씩 손님들이 이 집만큼은 없어지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럴 때 참 아직은 더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떡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또 김광석 거리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오시면은 그 김광석 길만 지나가지 마시고 골목 안도 한 번씩 들려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자체장의 인사 권한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자, 새해 시작하면서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대구미술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임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어떤 인물인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에서 활동하는 화가고요. 그 노중기라는 분이고요. 대구미술관 신임 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한국미술협회 대구시 지회 부회장, 지역미술대학의 외래 교수, 다수의 미술대전 심사 등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 작가고요. 네. 지난해 4월 다른 인물을 그 신임 관장에 내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그 징계 기록이 발견되면서 임용이 취소됐거든요. 이후에 그 해당 인물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내면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미술관장 공석 사태가 좀 오래 가게 되자 지난해 대구시 의회 감사에서는 진흥원이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질책이 쏟아졌고요. 인사검증 실패라는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관장이 선임됐지만 후폭풍이 큰 겁니다. 네, 이번 선임을 두고 미술계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고등학교 동기라는 점, 그리고 이 개인전에서 생긴 이 초상화 논란 때문인데 이 노 작가는 지난해 5월 대구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는데 이 전시 시작 이후에 일부 작품을 내리고 이 당초 계획에 없던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를 내걸었던 겁니다. 이 당시 미술계 내에서 예술계 태행이다 이 매우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는데 이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이 작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전시가 끝나고 넉 달 후에 대구미술관 관장으로 선임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인데 이 미술계는 지역 미술을 잘 아는 이 지역 출신 관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 미술관 전시와 운영, 이 소장품 구입 등의 이 전문적인 능력은 별개에 있다. 라면서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면서 임명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미술관이 그동안 좋은 전시를 많이 열면서 시민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위상도 크게 높아졌는데 지난해 이제 관장 공석에다가 위작 소장까지 밝혀지면서 좀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새로운 관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관장이 임명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친 거죠? 일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그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외부 전문가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에서 각 2명, 그 진흥원 이사회 3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그 미술관장 공모에 6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서 복수의 후보를 그 대구시에 추천을 했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종 한 인물을 이제 낙점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 시민단체와 예술계 일각에서는 네. 미술가의 퇴행이라며 채용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 채용 정보 공개는 의무가 일단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게 임명권 자체는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철회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아 보이고요. 임기가 최초 계약 기간이 2년, 평가에 따라서 최대 2년 계약 연장이 가능한데 이 지난해였죠. 이 전임 최원주 관장이 재계약으로 임기가 2024년 말까지였는데 3월에 사표를 내고 곧바로 서울시립미술관장으로 떠나간 겁니다. 이 최원주 전 관장은 대구문화진흥원 산하의 미술관 체제가 이 예상보다 너무 달라졌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역 내에서는 또 지역 출신 미술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던 겁니다. 이 대구미술관장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좀 어려운 자리인데 네. 이 10개월간 공석이었던 관장 자리는 채워졌지만 이 시작부터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을 안고 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지게 됐습니다. 네, 인사권 행사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잡음이 대구 미술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대구 메트로환경 신임 사장도 취임을 했는데 이 인물도 홍 시장과 고교 동창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구 메트로환경은 대구 교통공사 자회사고요. 네. 도시철도 역사와 전동차 차량기지 청소 그리고 차량기지 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2020년 1월에
공직 유관 단체로 지정이 돼서 공직자 윤리법 적용을 받는 기관이지만 대표 선임에 있어서는 이 정부보다 지자체의 영향력이 더 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는 사실 초대 사장 때부터 좀 낙하산 인사가 온다는 비판이 좀 있긴 했는데 초대 사장이 이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비서실장,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대표도 홍 시장과 이제 동창인 네. 거거든요. 홍 시장은 과감한 대구 변화를 견인할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측근을 기용하게 되면 투명한 업무 처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과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네, 대구시 출자 출연 기간에도 인사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이 대구 엑스코 대표이사 자리입니다.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2019년 당시 엑스코 대표의 서장훈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선임했는데 전시 컨벤션 이력이 없는 데다가 이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같은 대학 동문이라는 점, 또 공모 과정에서 서류 접수가 마감되기도 전에 특정인 내정설이 나왔다는 점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2022년 선임됐던 이상길 사장 역시 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해 11월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됐는데 이 표철수 전 이 방통위 이 부위원장이 낙점이 됐습니다. 문제는 앞선 논란과 마찬가지로 이 전시 컨벤션 관련한 전문성이 없다, 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시민단체가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 출자 출연 기관장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네. 반드시라는 건 좀 빼야 될 것 같은 게 지난해 8월 제정된 대구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보면요. 청문 대상자는 대구시 산하 지방공사공단의 사장과 대표이사,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이긴 네. 합니다. 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게 대구시장의 권한이고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의회는 대구시장이 요청에 있을 때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없이 대구 엑스코 사장을 임명한 게 지방자치법이나 조례를 위반한 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조례 제정 후에 처음으로 대구 의료원장 선임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선택적으로 청문회가 열린다, 이런 지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게 조례 제정 전부터 2017년 이 네 곳의 지방공사와 공단의 사장과 대표이사, 또 대구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10년 동안 대구시 간부 출신이었고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검증이 안 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검증이나 임명에 대한 이 정당성 확보 같은 측면에서는 네네. 이 상당 부분 좀 기여를 했습니다. 시의원들이 또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좀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이 조례가 이 제정이 되면서 어쨌든 출자 출연 기간 기관장으로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된 점은 있었습니다. 네, 그 뭐 칭찬할 만한 점인데 이제 낙하산이 대구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인사청문회를 네. 주장을 해야 되는데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 이제 인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좀 측근, 그 중에서도 동창들이 많이 기용이 됐어요. 이런 비판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해 11월에 새롭게 좀 취임한 정장수 경제부시장 역시 이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에 공보보좌관으로 기용했던 네. 인사였습니다. 시장 당선 이후에는 시정혁신특보를 거쳐서 경제부시장까지 계속해서 좀 올라왔는데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검증된 인사는 안정적인 행정 운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지자체장이 본인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등용시키면 네. 아무래도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정한 사람과 인적 네트워크만 쓴다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권영진 전 시장 시절을 돌아보면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홍일학 경제부시장을 기용하면서 받았던 평가가 이 인사의 폭이 넓다. 그리고 이 품을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과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판을 받은 당사자들도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도 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측근을 기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비판을 좀 제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업무 능력이나 뭐 성과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활동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어려움이 따르고 계속 측근이다 이런 꼬리표가 붙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적절한 인사일까 하는 의문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좀 마무리해 볼까요? 네, 요즘 고려 거란 전쟁이 인기리에 방영 중인데요. 어제 보니까 이제 현종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호족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려 11세기 말이 되면 상피제도라고 측근 인사 배치는 회피시키는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오늘의 한마디로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뭐 인사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단체장의 태도 변화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네 사람에게도 똑같은 잣대를이라고 좀 정해보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뉴스민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공약국이 지역 곳곳에서 운영 중인데요. 올해 예산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박나영 리포터가 전해드려요. 네, 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는 열려있는 약국을 찾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대구시는 경증 환자가 불필요하게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을 줄이고 응급 환자가 치료를 즉각적으로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공공약국 10곳을 운영 중입니다.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그런 걸 먹으면 또 속이 아플 수 있으니까 혹시 약 드시고 속 아픈 적 있어요? 잘 안 아픈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돼요. 요거 2알에 한 포씩 하루 3번 드세요. 예. 꼭 식후에 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예. 저는 박미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감기가 아직 안 나서 갖고 저번 주에 한 번 지었는데 그 약이 좀 잘 듣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바빠서 제가 병원을 못 가서 대체한다고 약을 사러 왔습니다. 갑자기 아플 때 그럴 때 이제 약국이 문이 다 닫혔는데 늦게까지 하고 하니까 저희들 같은 일반 시민이나 직장 생활하시는 분 바쁘신 분들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 뭐 북구나 모든 이 지역에 동마다 가까운데 한 군데씩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도 대전동도 얼마 전에 또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 간간히 한 군데씩은 뭐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평소에 집에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여겨봤다가 급할 때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은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에 급할 때 꼭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약국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희 시민들에게는 굉장한 안심이 됩니다. 네, 독감도 요즘 유행인데 공공약국은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공약국은 심야약국과 자정약국으로 구분되는데요. 심야약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운영되며 자정약국은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자정약국을 운영 중인 유병혁 약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약국은 1년 365일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요일만 2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사가 3명이에요. 3명이 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당장 좀 급하고 지금 갑자기 다쳤다든지 또는 오늘 저녁에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찾아오죠. 업무가 그분들이 대부분 7시나 6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찾아오죠. 밤에 꼭 전화가 몇 군데서 와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약국에서 약을 짓진 않았는데 먹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119에 아마 전화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119에서는 이제 우리 약국이 등록돼 있으니까 우리 약국을 소개시켜 주셔요. 우리 약국에서 뭐 한 건 아니더라도 제가 이래 제 나름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려요. 약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사와 같은 전문가에 의해서 판매가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국에 환자들이 오면 항상 그냥 약을 드리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보고 그에 맞게 적합하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전문가들 손에 의해서 이런 약들이 나가는 것이 환자와 국민들 모두에게 크나큰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공공자정약국 9곳의 예산을 지역 9개 구군과 함께 지원하기로 하면서 예산 지원 총액이 크게 늘었는데요. 대구시 정의관 보건복지국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공공약국은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 시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정약국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한 14,000명이 이용을 하셨고요. 23년도에는 자정약국이 2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나면서 한 28,000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공약국 운영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23년도에 한 2억 8천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한 3억 8천만 원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공공약국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 홍보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공공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구나 달성군에는 공공약국이 없는데요. 추가 모집을 저희들이 대구시 약사회와 구군보건소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약국 확대 운영으로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의약품 구입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약국 운영 현황은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늦은 밤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약국 잊지 마시고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시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공약국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나영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대구가 영하 7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대구 경북 지역도 많았는데요. 자, 경북 칠곡 등 일부 지역과 대구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5도, 구미 4도, 경주 6도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대구 경북 전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눈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네요. 1월 8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